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한국은행 총재 후보를 지명했다는 것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 측은 불쾌감을 역력히 드러냈습니다. 당선인 측의 의사를 반영했다는 청와대 설명을 두고는 무리한 얘기라며 협의도 추천도 한 적이 없다고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인수위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부정훈 기자. 네, 서울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 앞입니다. 네, 청와대는 이번 인사를 두고서 당선인 측의 의중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윤 당선인 측의 말을 들어보면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윤 당선인 측은 청와대 발표 직후 공식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번 한국은행 총재 인사와 관련해서 청와대와 협의하거나 인사를 추천한 적이 전혀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창용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당선인 측 의견을 들어 내정하게 됐다는 청와대 설명과 정면 배치됩니다. 우선 이창용 후보자의 경우 윤 당선인 측이 차기 한은 총재 후보 가운데 한 명으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청와대와의 의견차도 크지 않았던 거로 알려졌었는데요. 결국 윤 당선인 측이 반발하는 지점이 인물보다는 발표되기까지의 과정에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청와대로부터 발표 직전에야 전화 한 통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통보였지 협의는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건데 특히 이렇게 무례하게 하는데 어떻게 당선인 의중이 반영됐겠냐면서 강하게 불쾌감도 드러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인선이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앞으로 논의를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당장은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앞서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오전까지만 해도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순리를 통해 풀리길 바란다. 늘 얼음장 밑에선 물이 흐른다는 표현을 써가면서 대화의 끈은 놓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청와대가 한은 총재 인선을 전격적으로 단행하면서 상황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한은 총재 인선의 경우 양측의 대립각이 크지 않았던 만큼 청와대가 화해의 손짓을 내민 거로 볼 수도 있지만 감사위원 인사나 집무실 이전 문제 등 쟁점 사안은 여전히 의견차가 크기 때문입니다. 장제원 비서실장도 통이동 인수위에서 취재진과 만나서 언론이 화해 제스처라고 분석을 하는데 자신은 동의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감사위원 임명을 위한 명분 쌓기일 뿐이라는 뼈 있는 말과 함께 윤 당선인이 이번 인선 소식을 듣더니 허허 웃고 말더라면서 부정적인 기류를 가감없이 전했습니다. 양측이 진실 공방을 이어가면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을 위한 협의가 재개되기까지는 난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 당선인과 인수위원회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분과별 활동이 시작됐는데요. 각 부처 업무 보고도 이틀째 접어들고 있죠. 그렇습니다. 윤 당선인은 일단 우선 오늘 오전에는 비공개 면담과 보고를 이어갔습니다. 오전에는 통이동 집무실 앞에 마련된 천막 기자실을 깜짝 방문했는데요. 15분가량 함께 커피를 마시면서 기자들과 함께 대통령 관저로 데려갈 반려견과 반려묘 이야기 등 가벼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새 집무실을 마련하면 1층에 프레스센터를 만들어서 자주 찾겠다는 약속을 언급하면서 소통 의지도 부각했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오전 9시 간사단 회의를 비공개로 열었고 지금은 코로나 비상대응 특별위원회 내 민생경제 태스크포스 회의를 주재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손실보상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는데 특히 3월 말로 다가온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어제 국방부를 시작으로 부처별 업무 보고도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통일부와 방사청 차례입니다. 통일부의 경우 최근 북한의 군사 도발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통일 대북 정책과 부처 기능 재조정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수위는 어제 국방부를 시작으로 모레까지 주요 부처 업무 보고를 받는데 내일은 법무부와 대검찰청, 공정위와 산자부 등 핵심 부처의 보고가 줄줄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청동 인수위에서 YTN 부장원입니다.